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 3차 과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영상을 찍게 된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응용 전공 김민서라고 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형성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N 접합 전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 갭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N 접합 후 전자 홀의 이동 과정입니다. 세 번째, PN 접합 후 스페이스 차지와 디플리션 리전의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PN 접합 후 내부 전유의 형성. 다섯 번째, PN 접합의 디플리션 리전의 전개와 전위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PN 접합 디플리션 리전의 폭 계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N 접합 디플리션 리전의 커패시턴스 계산 방법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PN 접합 전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 갭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밴드 중 추상의 에너지를 가진 밴드를 전도대 또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전도대 바로 아래의 에너지 밴드를 가전화대 혹은 원자가띠 또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게 됩니다. 전도대는 자유전자가 원자에 얽매이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상태, 즉 최외각 전자가 원자에서 탈출한 상태이고, 가전자 때는 전자가 원자를 탈출하지 못하고 원자의 최외각 궤도상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에너지 밴드 갭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간격으로 에너지 밴드와 밴드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다른 말로는 금지대역 혹은 금지대역 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 PPT의 사진을 보게 된다면 에너지 밴드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된 개념을 기초로 볼 때 밴드 갭은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밴드 갭도 갭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량이 달라지는데요. 그 크기는 밴드 갭의 상부 에너지 대역의 가장 아랫부분 에너지 레벨에서 밴드 갭의 하부 에너지 대역의 가장 윗부분 에너지 레벨을 빼면 됩니다. 즉, 밴드 갭도 최소 에너지량 대비 몇 배가 되는지를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밴드 갭의 의미는 반도체에서 자유전자를 뽑아내는데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반도체인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 갭은 약 1.1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원자들이 결정 속에서 일정한 평형 간격으로 배열하면 전자에 허용된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밴드 중 최상위 에너지를 가진 밴드를 전도대 또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전도대 바로 아래의 에너지 밴드를 가전자대 또는 밸런스 밴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에너지 밴드 갭이 위치하는 구조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PN 접합 후의 전자와 홀의 이동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PN 접합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pn 접합 후의 전자와 홀의 이동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이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 P형과 N형 반도체가 결정으로서 접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P 영역과 N 영역은 각각 애노드와 캐소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PN 접합의 양끝이 열려 있고 소자의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전자와 홀의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의 양끝이 열려 있고 소자의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의 전자와 홀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의 접합을 평형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N 영역과 P 영역 사이의 경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전공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제 접합을 기점으로 전자와 전고의 농도의 변화는 큰 확산 전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전자는 N쪽에서 P쪽으로 흐르고 전공은 반대로 흐르게 되는데요. 접합의 양면에서의 전자와 전공의 농도를 동시 고루했을 때 이제 이 PPT 사진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산 전류는 많은 양의 전하를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PN 접합 후 전자와 홀은 자유전자와 전공의 농도 차이로 인하여 이동하게 되고 농도가 같아질 때 이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N 영역에서 전자가 떠나고 양이온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 그림과 같이 접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예에서 접합은 T는 0에서 갑자기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이온이 확산 전류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합의 인접 부위에 자유전자는 없어져서 공핍 영역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본 물리 개념에서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주위에 전기장을 형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공핍 영역의 형성으로 이 그림과 같이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전기장은 양전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형성되고 농도의 변화는 전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장이 확산 전류를 멈추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할 때 접합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평형 상태를 달리 표현하자면 전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드리프트 전류가 기울기에 의한 확산 전류를 상쇄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PN 접합 후 전자와 홀이 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PN 접합 후 공간 전하와 공핍 영역의 생성에 관하여입니다. 공간 전하와 공핍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공간 전하와 공핍 영역의 생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전화 영역과 공핍 영역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전화 영역이란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 부르며 순수 양 및 음으로 대전된 영역을 공간 전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공간 전화 영역은 유동 전화가 고갈된 곳으로 이 영역을 다른 말로 공핍 영역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depletion region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들 두 용어는 서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공간 전화 영역과 공핍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공간 전화 영역과 공핍 영역이 어떻게 생성되고 왜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항목을 소개할 때 P엔접합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었는데요. P 영역과 N 영역에서의 불순물 도핑농도를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도핑 농도는 각 영역 내에서는 일정하고 접합부에서는 도핑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계단 접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N 영역과 P 영역의 접촉이 분리되는 계면에서 전자와 전공 농도는 매우 큰 밀도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Pn 접합이 형성되는 순간 N 영역의 접합 근처에 있던 일부 전자는 접합을 넘어 P 영역으로 확산, 이들 전자는 접합 근처의 전공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Pn 접합 형성 시 N 영역의 전자들이 접합을 넘어 확산하기 때문에 N 영역은 자유전자들을 잃게 되어 접합 부근에 양전하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가 접합을 넘어 움직이게 되므로 P 영역에서는 전자와 전공의 결합, 따라서 P 영역은 전공을 잃게 되고 P 영역의 접합 부근에 음전하층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N 영역의 접합 부근도 마찬가지로 P 영역에서 일부 전공들이 접합을 넘어 N 영역으로 확산하게 되어 전자와 전공이 결합하며 N 영역은 전자를 잃게 되고 양전하층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음전하층과 양전하층을 합쳐 공간전화 영역 또는 공핍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핍 영역에서는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으로 인하여 캐리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공핍 영역은 반도체를 외부로 접속시키지 않는다면 이제 무한히 확대되지 않고 전류가 서로 같은 양이 될 때까지만 이제 확장이 되고 이 확장이 끝나게 된다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 전화와 공핍 영역의 생성에 관하여 결론을 내려보자면 공핍 영역이 생성되는 이유는 이제 P 영역과 N 영역의 농도의 차이로 인한 일부 전자와 전공이 접합면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공핍 영역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의 일부 전자와 전공이 확산되면서 접합면 근처의 전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며 전류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 후에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P 영역에는 음전하층이 N 영역에서는 양전하층이 형성됨으로써 공간전화 영역에서의 전개는 PPT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각 입자에 대하여 확산력과 반대의 방향으로 전자와 전공에 또 다른 힘을 가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PN 접합 후 내부 전이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내부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 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하여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부전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전이란 P타입 반도체의 N타입 반도체가 접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 차이, 즉 전위차를 내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내부 전위를 에너지 밴드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내부 전위는 고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공핍 영역에서 양이온에서 음이온 쪽으로 향하는 전기가 발생되며 이 전개는 더 이상의 캐리어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공핍 영역에서 형성되는 전개는 캐리어가 상대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전위 방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전위 장벽이 형성된 이후에는 PN 접합 양쪽의 캐리어가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못하는 열적 평형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핍 영역의 폭은 P형 영역과 N형 영역의 도핑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공핍 영역의 이온화된 원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전이차를 내부전이 또는 고유전이라고 하면 형성되게 되는 것인데요. 내부전이 또한 N 영역과 P 영역의 도핑 농도가 관계되며 평행 상태일 때 PN 접합에 의해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번외로 P형 영역과 N형 영역 사이에 고유전위에 의해 전위장벽이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내부 전위장벽이란 공간적으로 고정된 도판트 이온들로부터 발생된 전개로 인한 에너지 장벽을 말합니다. 이제 P형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은 PN 접합의 전위장벽에 갇혀서 N형 영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며 N형 영역에서의 이제 다수 캐리어인 전자도 전위장벽에 갇히게 되면서 P형 영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열적 평형 상태일 때의 PN 접합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PN 접합 후에 내부 전위 형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보게 될 이제 PN 접합 후의 공핍 영역의 전개와 전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위의 계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후에 이제 전기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N 영역의 전도대에 있는 전자는 P 영역의 전도대로 이동하려고 할 때 전이장벽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전이장벽을 내부 전이장벽이라고 부르며 VBI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전이 VBI를 구하는 계산 방법은 먼저 VBI는 파이 fn 더하기 파이 fp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n 영역에 있어서 전도대 내의 전자정도 n0는 nc expression kt분의 마이너스 ec 빼기 ef로 이 식을 n0는 ni exponential kt분의 ef 마이너스 efi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ni와 efi는 각각 진성 캐리어 농도 및 진성 페르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n 영역에서의 전이 파이 fn은 e파이 fn은 efi 마이너스 ef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n0의 식을 n0는 ni expression kt분의 마이너스 e파이 fn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고 n0는 nd로 놓고 전위에 대해서 풀면은 이제 파이 fn은 2분의 마이너스 kt ln ni분의 nd로 적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유사하게 P 영역에서의 농도는 이제 PPT의 사진과 같이 P0는 ni expression kt분의 efi 마이너스 ef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 P 영역에서의 전위 파이 fp를 e파이 fp는 efi 마이너스 ef로 정의할 수 있으며 파이 fp는 2분의 kt ln ni분의 na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fn과 파이 fp를 더하는 식을 정리한다면 VBI는 2분의 kt ln ni 제곱분의 NAND 또는 VT ln ni분의 NAND로 전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VT는 2분의 KT이며 열전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위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기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양과 음의 공간전압 밀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공피층 내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균일 도핑 및 계단 접합 근설을 가정한 PN 접합 내의 최적 전압 밀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공간 전화 영역 x는 플러스 n의 n 영역 끝에서 갑자기 끝나며 x는 마이너스 xp의 p 영역 끝에서 갑자기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1차원적인 해석인 dx제곱분의 d제곱 파이 x는 엡실론분의 마이너스 로 x는
마이너스 dx분의 dex라는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이 x는 전위, ex는 전개, 로 x는 최적 전하 밀도, 엡실론은 반도체의 유전율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P 영역 내에서의 전개는 앞서 말했던 식을 적분함으로써 엡실론분의 마이너스 2 NaX 플러스 C1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C1은 적분상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전개는 열평형에서 전류가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XP인 중속 영역 P 영역 내에서는 0이 됩니다. 이제 PN 접합 구조 내에서는 표면 전하 밀도가 없으므로 전개는 염석함수로 되며 적분 X는 마이너스 XP에서 전개는 0으로 넣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 영역에서의 전개 E는 엡실론분의 마이너스 2Na X 플러스 XP와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N 영역에서의 전개는 E 엡실론분의 마이너스 2 ND XN 마이너스 X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위의 계산 방법과 전개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인 PN 접합 공핍 영역의 폭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N 접합의 공핍 영역의 폭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공간전하의 폭은 공간전하 영역이 접합면으로부터 P 및 N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리를 공간전하 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공간전하의 폭을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 공간전하의 폭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 전개의식 NAXP는 NDXN을 이용하여 공간전하 영역의 끝의식을 XP는 NA분의 NDXN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XP는 NA분의 NDXN식을 내부 전위장벽의 식 VBI는 이 엡실론분의 E NDXN 제곱 플러스 NAXP 제곱을 대입하여 XN에 대하여 풀어보면 XN은 2분의 2 엡실론 VBI ND분의 NA 그리고 NA 플러스 ND분의 1의 2분의 1승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이제 인가 전압이 0일 때 N형 영역으로 확장해 간 공간전압 폭, 즉 공핍 영역의 폭이 XN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NAXP는 NDXN식을 XN에 대해서 풀어보면 XN은 ND분의 NAXP가 나오게 되고 똑같이 이제 내부 전위 장벽의 식 VBI는 2 엡실론분의 2 NDXN 제곱 플러스 NAXP 제곱을 대입하여 XP를 풀면 이제 XP는 2분의 2 엡실론 VBI NA분의 ND NA 플러스 ND분의 1의
2분의 1승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XP도 마찬가지로 인과전압이 0일 때 P 영역으로 확장해간 공핍 영역의 폭입니다. 이렇게 P 영역으로 확장해간 공핍 영역의 폭과 N 영역으로 확장해간 공핍 영역의 폭을 구한 후 총 공핍폭, 즉 공간전압폭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공간전압폭 W는 XN과 XP 이 두 성분의 합으로 W는 XN 플러스 XP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앞서 구했던 XN을 구하는 식과 XP를 구하는 식을 대입을 한다면 W는 2분의 2 엡실론 VBI NA ND분의 NA 플러스 ND의 2분의 1승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을 이용하여 PN 접합의 공핍 영역의 폭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가 가해졌을 때의 공간 전압 폭은 W는 이제 2분의 2 엡실론 VBI NA ND분의 NA 플러스 ND의 2분의 1승이라는 식의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인 VR을 추가하여 2분의 2 엡실론 VBI 플러스 VR NA ND분의 NA 플러스 ND의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게 됐고, 이것이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 공간전압 폭을 구하는 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전압의 폭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형성 과정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PN 접합 공핍 영역의 커패시턴스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커패시턴스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공핍 영역의 커패시턴스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커패시턴스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면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을 이제 커패시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류전압의 변화가 있을 때만 신호를 통과시키려는 성질 또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공핍 영역에서 커패시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핍 영역 내에서 양 및 음의 전하가 분리되기 때문에 커패시턴스는 PN 접합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VR 및 VR 플러스 DVR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될 때 공핍 영역에서의 전압 밀도를 보이게 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DVR만큼 증가를 한다면 N 영역에는 증분의 양전하를 그리고 P 영역에는 증분의 음전하가 생기게 되는데요. 커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DQ 프라임은 END DX에는 ENA DXP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며 총 전위장벽에 관한 식 X에는 2분의 2 엡실론 VBI 플러스 VR ND분의 NA 플러스 ND분의 1의 2분의 1승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접합 커패시턴스는 C'은 dVR분의 dQ'은 END dVR분의 dX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접합 커패시턴스 C'은 EVBI 플러스 VR 곱하기 NA 플러스 ND분의
E 엡실론 ND의 2분의 1승이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커펜스턴스 식은 P 영역으로 확장되는 XP를 고려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데요. 한편 이제 공핍 영역에서의 커펜시턴스를 이제 공핍층 커펜시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공핍층 커펜시턴스 역시 PN 접합에 인가된 역방향 바이어스의 함수이므로 공간전압 혹은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함수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 전압 영역에서 커펜시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PN 접합 다이오드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응용 전공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